2024년 신설된 국가기술 자격증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파워 BI 모의 문제 B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의 문제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종목 속에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을 선택하시고 관련 자료 탭에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모의 문제 게시글을 접속하시면 하단에 파워 BI 그리고 태블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첨부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파워 BI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압축을 해제하시면 모의 문제 파워 BI A, B형 폴더가 제공이 되고 각 폴더 안에 문제, 소스, 정답 폴더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문제는 풀이를 하기 위한 지시사항이나 문제 유의사항을 포함하는 문제 파일,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소스 파일들, 그리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정답 파일까지 모의 문제에서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워 BI 모의 문제 B형 문제 1번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일의 첫 번째 페이지는 문제를 풀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제공이 되죠. 국가기술 자격 시험은 유사한 패턴이라 아마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뭐 암호라든가 제공되는 파일의 저장 위치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내용은 혼자 충분히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앞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문제는 어떤 패턴으로 제공이 되는지가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에 앞서 제공이 되죠. 자, 최종 제출해야 할 답안 파일은 1개예요. 문제 1, 2, 3을 답안 파일이라는 PBIX 파일 안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문제 1, 2, 3은 각각 독립적이라 앞에 문제를 풀지 못해도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2와 문제 3을 풀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정값, 필터 이런 것들이 답안 파일에 미리 작성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은 변경하지 말아라. 지상 이외의 것들은 변경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하고 있고요. 하위 문제에 동그라미 1, 2, 3별로 점수가 부여가 되고 하위 문제 안에 세부 지시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험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파일은 2개가 제공이 되고 문제 1을 위한 데이터와 문제 2를 위한 데이터가 구분된다. 문제 1 풀이에는 광역별 방문자 수라는 엑셀 파일을 사용해야 하고 해당 파일에는 이렇게 3개의 데이터 테이블들 이 제공이 되고 각각의 데이터 테이블은 이런 필드와 이런 데이터를 가진다 라고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있죠. 같은 패턴 문제 2와 문제 3 풀이에는 방송 판매라는 엑셀 파일이 사용이 되고 각각 이런 테이블들 이런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들이다 라고 빠르게 살펴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죠. 자, 문제 1은 분석할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전처리, 파워쿼리 편집기라는 걸 사용해서 전처리하는 내용들이 다루어지죠. 자, 그래서 1번 데이터 파일을 가져온 후에 파워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편집해라. 가지고 올 데이터는 광역별 방문자 수 엑셀 파일에 이런 테이블들 파일을 열면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주저없이 그냥 파일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워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이 각각의 테이블에 이런 필드를 제외한 불필요한 나머지 필드는 삭제를 해라. 그리고 필드명을 변경해라.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B형 답안 파일을 더블 클릭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홈 탭 엑셀 통합 문서를 클릭. 자, B형 폴더 안에 문제 1 데이터 안에 광역별 방문자 수 엑셀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있는 3장의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워 BI 데스크탑의 데이터가 로드 적재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변환을 누르면 바로 파워쿼리 편집기로 가서 전처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얼 하셔도 상관없어요. 시험 본인의 패턴에 따라 로드 누른 다음 데이터가 일단 잘 들어오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편집을 하겠다
하셔도 되고 바로 데이터 편집에 가서 전처리를 시작하셔도 되죠. 지금은 로드 시켜놓고 버튼을 눌렀으니까 파워쿼리 편집기로 들어가서 전처리를 할게요. 로드된 데이터는 테이블 보기에서 확인하지요. A 광역별 방문자 수, B 광역별 방문자 수. 잘 들어왔네요. 그럼 홈 탭 데이터 변환 아이콘을 눌러서 파워쿼리 편집기로 이동하신 다음 A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로 가서 미리 보기 새로 고침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알러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다시 시도를 하던 위에 있는 미리 보기 새로 고침을 누르던 해주셔야 되세요. B도 물음표가 있다라는 건 뭔가 아직 완전히 로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라 역시 미리 보기 새로 고침 해서 로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시군구 코드 그리고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인데 필드명이 똑같아 모르겠네요. 옐러비를 늘려서 방문자 수 필드를 찾고 컨트롤 클릭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다른 열 제거를 통해 지시사항에 있던 두 필드만 남기고 다른 열은 제거시켜 줄게요. 비광역별 방문자 수 역시 필드명 확인하고 시군구 코드와 기초지자체 방문자 수만 남기고 마우스 오른쪽 다른 열 제거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A 광역별 방문자 수의 기초지자체 방문자 수를 더블클릭해서 A4 입력하고 엔터. B 광역별 방문자 수 역시 같은 방법 필드명을 B4로 변경해 주시면 동그라미 1번 풀이가 완료되죠. 자, 동그라미 2번은 파워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A 광역별 방문자 수랑 B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을 활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고 편집해라. 쿼리 병합 기능을 사용하고 테이블 이름은 지자체별 방문자 수라고 지정해라. 두 테이블의 시군구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병합시키고 조인 종류는 왼쪽 외부를 사용해라.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A4, B4 필드에 열 피벗 해제 기능을 적용한 다음에 특성열은 이동통신, 값 필드는 방문자 수로 필드명을 변경해라 까지 있어요. 쿼리 병합 한 다음에 열 피벗 해제 하라는 내용이죠.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테이블을 병합해서 한 테이블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고 라고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쿼리 병합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고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해야 두 개의 원본 테이블을 그대로 두고 새 쿼리를 만들어 주게 되죠. 자, 비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을 선택하고 두 테이블에 시군구 코드를 기준으로 병합하라고 했으니까 A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시군구 코드, B 테이블도 시군구 코드 필드를 클릭해서 두 테이블을 병합시킬 때 어떤 열의 데이터가 같은 걸 기준으로 병합할 건지 필드를 지정해 주고 조인 종류는 왼쪽 외부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설정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그럼 새 쿼리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새 쿼리의 이름을 지자체별 방문자 수라고 지정해라 였으니까 쿼리 이름을 지자체별 방문자 수라고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B 테이블에 어떤 필드를 확장을 통해서 붙일 건지를 설정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 확장 버튼을 누르고 B4만 남기고 원래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은 해제 확인 버튼. 자, 그리고 A4, B4 두 필드를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열 피벗 해제 하면 데이터가 열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행으로 구성되어야 시각화할 때 효과적인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시각화를 위해 데이터를 열 피벗 해제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필드명을 특성은 이동통신, 값은 방문자 수로 변경해라 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죠. 이러면 동그라미 2번 문제가 풀이가 완료가 되죠. 자, 이번엔 동그라미 3번 파워쿼리 편집기를 사용해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광역 지자체명 필드를 추가하시오. 역시 쿼리 병합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번엔 이 테이블에다가 이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추가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쿼리 병합 메뉴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자, 쿼리 병합 기능을 사용할 때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의 시군구 코드 필드와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의 행정동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병합하고 역시 조인 종류는 외부, 왼쪽 외부를 사용하고 추가된 필드명은 광역지자체명이라고 설정해라 까지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시군구 코드 필드와 행정구역 코드의 행정동 코드 요거를 병합하라고 했죠. 그런데 어디다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메뉴를 쿼리 병합에 드롭다운 버튼 쿼리 병합하셔야 현재 화면에 보이는 테이블에 필드가 추가돼서 두 테이블이 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쿼리 병합 아래에서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두 테이블을 연결시킬 결합 필드는 시군구 코드와 행정동 코드가 되고 조인의 유형은 왼쪽 외부라고 설정하라고 되어 있었죠. 확인. 자, 병합한 다음 어떤 필드를 오른쪽에 추가해 줄 건지를 오른쪽 상단 확장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셔야 되세요. 광역지자체명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광역지자체명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추가된 필드 광역지자체명만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제 1의 첫 번째 문제가 풀이가 완료됐어요. 자, 문제 1의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역시 파워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필드를 추가하고 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수행해라. 행정구역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하는데 조건열 기능을 사용해라. 필드 이름은 지역 구분이라고 주고 활용할 필드는 행정구역 테이블의 광역지자체명인데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의 광역지자체명의 필드 값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일 경우는 수도권 아니면 지방권을 반환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필드의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 형식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풀이해 볼게요.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열 추가 탭에 조건열 기능을 사용해서 새 열의 이름을 지역 구분으로 주고 열의 이름은 광역지자체명이 같으면 뭐랑 서울특별시랑 그러면 수도권 절 추가 다시 한번 광역지자체명이 경기도와 같으면 수도권 다시 광역지자체명이 같으면 인천광역시 수도권 나머지 경우는 지방권 이라고 옵션을 지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엑셀의 if문처럼 이렇게 조건에 따라 결과를 반환하는 결과열이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추가된 필드의 데이터 타입은 필드명 왼쪽에 있는 ABC123이라는 영역을 클릭하고 텍스트로 지정해라. 조건열을 사용하는 기능이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A 광역별 방문자 수, B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은 로드 사용을 해제하고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과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활용 필드는 시군구 코드와 행정동 코드를 사용하고 시작은 지자체별 방문자 수부터 관계 작성을 시작하고 카디널리티와 크로스 필터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시오. 로드 사용 해제하고 모델링 관계 작성하는 것까지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A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로드 사용을 클릭해서 해제. B 광역별 방문자 수 역시 로드 사용을 해제. 자, 시키고 홈 탭 닫기 및 적용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화면 왼쪽 모델 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모델 화면으로 이동하신 다음 행정구역 코드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을 가지고 관계를 작성하실 거예요. 잘 보이도록 배율 조금만 조절할게요. 자, 필드 다 보일 수 있도록 테이블 사이즈 조금 조절해 주시고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의 시군구 코드에서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의 행정동 코드로 드래그 해서 관계를 작성한 다음 관계 라인에서 더블 클릭 하고 카디널리티 크로스 필터 방향까지 지시사항이 있는 옵션을 확인해 주시면 되죠. 확인. 문제풀이 A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모델 보기 상태에서 화면 상단 관계 관리를 클릭한 다음 새로 만들기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과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시군구 코드와 행정동 코드를 기준으로 관계를 작성하고 카디널리티 다대일, 크로스 필터 방향을 단일로 설정하겠다. 관계 작성하는 메뉴를 통해서 관계를 작성하셔도 결과는 동일해요.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1의 두 번째 문제 풀이가 완료가 됐어요.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테이블 및 측정값을 추가하시오. 다음 조건으로 테이블과 측정값을 추가하시오. 테이블의 이름은 요약, 활용 필드는 요 필드를 사용하고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광역 지자체 명 필드를 기준으로 방문자 수의 합계를 반환하시오. 사용해야 하는 함수는 sum과 summarize. 함수로 요약 테이블을 만들라는 거니까 수식의 결과로 테이블이 생성되는 메뉴를 사용하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요약 테이블과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 간의 관계. 이렇게 덱스를 사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 관계를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약 테이블과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의 관계를 작성할 필드는 둘 다 광역 지자체 명 필드고, 관계 작성의 시작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카디널리티는 다대일, 크로스 필터 방향은 단일로 작성해라. 자, 그런 다음 광역 지자체 수 측정값을 작성해라.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광역 지자체 명 필드에 광역 지자체 명의 개수를 반환하는 수식을 distinct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계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시사항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식의 결과로 테이블이 생성이 되면 그 테이블을 확인해야 하니까 수식 작성은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테이블 보기 가서 할게요. 자, 홈탭 새 테이블, 수식의 결과로 테이블을 생성해주는 메뉴. 글자 크기 조금 키워놓고 테이블 이름 요약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요약 이퀄 지시사항에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광역 지자체명 필드를 기준으로 방문자 수의 합계를 반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의 광역 지자체명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핑한 다음에 그 광역 지자체명에 방문자 수를 sum 한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표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식은 summarize부터 시작해요. 자, summarize 하겠다. 뭘 기준으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을 기준으로 자, 어떤 필드를 그룹핑해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에 있는 광역 지자체명을 그룹핑해서 그 다음 인수가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 그룹핑할 게 또 있으면 계속 필드를 주시면 되고요. 그룹핑이 끝났다. 그러면 새롭게 생성할 필드의 이름, 그리고 그 필드를 어떤 값으로 표시할 건지 값을 계산할 수식을 인수로 주면 되세요. 그래서 필드 이름은 딱히 필드명을 뭐로 해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모호하긴 한데 뭐 합계를 반환해라 였으니까 합계라고 해주죠. 자, 그리고 저 합계라는 새로 생성된 열에 어떤 수식의 결과 값이 표시되게 할 거냐 식을 주면 되세요. 지자체별 방문자 수의 방문자 수 합계잖아요. 그래서 sum 괄호 열고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방문자 수 필드를 참조하시면 되죠. 자,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면 광역 지자체 명별 방문자 수의 합계 가지고 서머리 테이블, 요약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데이터를 잠깐 보고 지시사항에 써 있는 걸 기준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수가 좀 많이 익숙해져 있어야 사용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수식을 조금 빠르게 조합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요약 테이블이랑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 관계 설정하라고 되어 있었죠. 모델 보기 이동하셔서 요약 테이블과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 관계를 작성하는데 시작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의 광역 지자체명에서 요약 테이블의 광역 지자체명까지 관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관계 라인 더블 클릭
해서 카디널리티 다대일, 크로스 필터 방향 단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죠. 확인 버튼. 오른쪽에 속성 창이 열려 있다면 바로 카디널리티를 크로스 필터 방향을 확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용하는 파워 BI 데스크탑 버전에 따라 옵션이 계속 바뀌니까 정확하게는 그냥 관계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지시사항을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자, 다음 광역 지자체 수를 distinct count 하는 측정값을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자,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측정값. 측정값의 이름은 광역 지자체 수 equal distinct count. 열에서 고유한 데이터의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죠. distinct count.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쭉 내려서 찾을까요? 히읗이라 제일 뒤에 있을 테니까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광역 지자체 명에서 고유한 데이터의 개수만 카운트해라. distinct count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문제 B형의 경우 측정값을 작성한 다음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식을 잘 얻는지를 문제풀이에서는 없지만 문제의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고서 보기에 가서 테이블이나 행렬 이런 숫자 데이터 값을 서머리해서 보여주는 시각적 개체에다가 잘 계산됐는지 모의 문제를 풀면서 요거는 학습의 개념이니까 이런 것들 계산된 것들을 좀 넣어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야 이렇게 풀어놓고 확인해 봤자 지시사항에서 이게 맞는지 봐라 이런 게 없으니까 시간만 로스가 될 거라서 여유가 있다면 하시지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텐데 모의 문제를 풀 때는 계산 잘 됐나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좀 확인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삽입했던 행렬은 딜리트 키 눌러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로 넘어올게요. 자, 측정값을 또 작성하시는 거예요. 서울지역 방문자 수를 계산할 거고요. 활용하는 필드는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방문자 수랑 광역지자체 명 필드, 서울지역 방문자 수의 합계를 반환하는 측정값을 작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적용된 필터를 제외해라. 필터를 제거하는 함수가 all이거든요. 그래서 수식 안에 이 all 함수를 사용해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적용된 필터를 제외하도록 수식이 작성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첨단위 쉼표, 컴마 찍도록 서식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서울지역 방문자 수가 계산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은 서울 방문자 비율 퍼센테이지를 계산하실 거예요. 활용 필드는 위에서 계산한 요 측정값이랑 요약 테이블의 합계 필드를 사용해서 전체 방문자 수의 합계에 대한 서울지역 방문자 수의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divide sum 함수를 가지고 계산한 다음 백분율 서식 지정하고 소수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니까 이제 전체 방문자 수 중에 서울지역 방문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걸 비율을 계산해라 라고 두 가지 측정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측정값을 계산한 다음에 어디다 저장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없죠. 그러면 일단 아무데나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이렇게 계산한 걸 어느 테이블에 추가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의 패턴이 어떨지에 따라 어디에 저장해라가 없으면 그냥 아무데나 한 군데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뒤쪽에 가면 이 측정값을 옮기라는 내용이 나오겠지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제에서 명확하게 어느 테이블에 저장해라 이렇게 나올 거니까 헷갈리지 않아서 조금 더 명확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측정값은 아무 테이블에나 저장하셔도 됩니다. 였어요. 한번 풀어보죠. 어쨌거나 방문자 수와 관련된 거니까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저희는 만들까요?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측정값 측정값의 이름은 서울지역 방문자 수. 자, 수식은
저는 지금은 줄을 좀 바꿀게요. calculate. 그냥 한 줄로 쭉 수식을 작성하셔도 상관없어요. 계산할 거다. 뭘? 방문자 수 합계를 sum.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방문자 수 필드를 sum 하겠다. 컴마. calculat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뭘 계산할 거냐? 계산식.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인수죠. 자, 스크린 TV 글자 크기를 키워놔서 좀 자리를 가리니까 글자 크기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리고 필터 함수 사용하라고 나와 있었죠. 필터 해서 뭘? 광역지자체명이 서울특별시인 것만 이런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걸려있는 필터를 제외해라 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테이블 이름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all 하고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 가로 닫고 해주셔야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적용된 필터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컴마. 그리고 이제 필터링할 익스프레션 지정하시면 되죠.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광역지자체명 필드의 값이 같으면 뭐랑? 서울특별시가 되죠. 자, 괄호 열린 만큼 닫아주고 수식 조금 줄여서 보면 자,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광역지자체명이 서울특별시인 것만 혹시 시각화에 지자체별 방문자 수 필터가 걸려 있다면 그 필터를 제거하고 그리고 방문자 수를 sum 해라 라고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엔터. 시험 볼 때야 이게 잘 계산이 됐나 이런 거 확인하고 틀리고 고치고 이러실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시험을 볼 때는 그냥 수식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에러가 뜨지 않는다. 에러가 뜨면 아래 노란색 알림 표시줄이 나오고 빨간 밑줄이 에러난 지점이 표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시지만 엔터를 눌렀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시간 배분상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모의 문제 풀이니까 이렇게 됐으면 계산된 값을 행렬 같은 곳에 클릭해서 서울지역 방문자 수가 잘 계산이 됐는지 정말 잘 계산됐는지는 뭐 행렬 같은 곳에다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광역지자체 명별 방문자 수 시각화하신 다음 서울에 계산되어 있는 값이랑 계산된 거랑 같은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시험 볼 때도 여유가 있다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도의 여유까지 70분 안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에 오류가 없다면 일단 스킵.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의 문제니까 지금은 이렇게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측정값 서울 방문자 비율 퍼센트 라고 필드명을 주고 equal 디바이드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디바이드로 나누기 하셔야 되고 서울 지역 방문자 수를 뭘로 나눠라? 요약에 있는 합계로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sum 요약 테이블 안에 있는 합계 이게 전체 방문자 수 합계였잖아요. 엔터. 그럼 이제 전체 방문자 수 중에 서울 지역 방문자 수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퍼센테이지가 계산이 되겠죠. 자, 작성된 수식 방금 전 측정값 제가 서식 안 줬네요. 자, 이전에 계산했던 서울 지역 방문자 수부터 천 단위 컴마 좀 찍어주고 방문자 비율 퍼센트 역시 백분율 서식 그리고 소수 아래 둘째 자리까지 서식 지정해 주시면 되죠. 역시나 이 값 또 행렬에다가 서울 방문자 비율을 넣어서 이렇게 값이 잘 나오는구나 정도 모의 문제 풀이에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딜리트 키 눌러 행렬은 삭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의 마지막 다음 조건으로 데이터 창에 테이블을 추가하시오. 테이블의 이름은 측정값 T고 그 측정값 T 테이블에다가 작성했던 요 3개의 측정값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라 이런 게 없어서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의 경우 측정값을 모아서 관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측정값을 모아놓을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홈 탭, 데이터 입력,
원래는 간단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기능인데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테이블 이름만 지정해도 테이블을 만들 수 있거든요. 측정값 t라고 주고 로드 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시사항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만들어라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모델링 탭, 새 테이블, 지금은 측정값 t라는 이름을 이미 썼으니까 측정값 t1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엔터 해도 컬럼 하나에 블랭크 아무것도 안 들어간 로우 하나 만들어주는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만 다시 측정값 t 하고 엔터 하셔도 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데 얘는 덱스를 사용해서 새 테이블로 만든 거고 얘는 홈 탭에 데이터 입력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뭐 지시사항에 뭘로 만들어라가 없다면 둘 다 맞다고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쉽기도 쉽고 하니 앞선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만들어 놓은 건 모델에서 삭제, 테이블을 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값 t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작성했던 이 측정값들을 옮기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광역지자체 수부터 옮겨 볼게요. 필드를 측정값 필드를 클릭 선택한 다음 측정값을 이동하는 거 측정 도구에 홈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런데 보고서 보기나 테이블 보기에서 이렇게 측정값을 옮길 때는 컨트롤 클릭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못 옮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옮기라는 측정값이 많다 그러면 모델 보기 이동하셔서 이동해야 하는 측정값들을 모두 선택하시고 속성창 홈 테이블에서 측정값 t 선택해 주시면 여러 측정값을 한 번에 옮겨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측정값 t로 세 개의 측정값 필드가 다 옮겨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 문제 1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